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랜만에 브랜드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G90 풀체인지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가격이 저 정도면 벤츠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한국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요. 아마 저 말고도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돈 많은 아저씨들이 벤츠나 BMW 대신 제네시스를 사는 이유도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한창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자국 기업 차가 잘 팔리는 건 당연하다고요. 한국에서 한국 차가 가장 잘 팔리듯이 미국에서는 미국 차가 가장 잘 팔리고 유럽에서는 유럽 차, 일본에서는 일본 차가 가장 잘 팔리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이유는 한국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끝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량 통계만 봐도 나오죠. 대중 브랜드보다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량이 훨씬 많은 게 그렇게 흔한 일일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 국산 브랜드라고 해서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국 내에서도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나뉜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판매량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싸다는 차가 도로에 소란타만큼 많이 보이니 관심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면 프리미엄 브랜드급에선 벤츠보다 훨씬 많이 사는 게 제네시스라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네시스 가격이 현대차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독일차랑 가격도 비슷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분명 오늘 영상에도 어디 벤츠가 비비냐 이런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돈 많이 번 아저씨들 상당수가 벤츠 대신 제네시스를 구매하고 있고 그게 숫자로 나타나고, 이걸 다시 말하면 제네시스가 한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성공했다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생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특수하게 작용합니다. 해외에서는 제네시스라는 이름 자체가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죠. 본격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입니다. 이때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별도 브랜드로 독립시킨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주요 고객층인 40, 50대들은 2008년부터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들여왔습니다. 올해로 13년째, 그리고 이번 달이 지나면 14년째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국내 소비자들한테 잘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작부터 제네시스는 고급차이자 성공의 상징 느낌이었거든요. 에쿠스를 운전하기엔 부담스럽고 동시에 뒷자리보단 운전석을 좋아하는 소비자들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거죠. 제네시스라는 차가 이미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아예 단독 브랜드로 출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기존의 고급차였던 걸 아예 고급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했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도 한몫했다는 건데요. 아마 디자인 때문에 제네시스 산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딱 이전 세대 G80하고 EQ900을 보세요. 지금 봐도 고급스럽죠. 프리미엄 브랜드에선 디자인이 주는 인식과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고급차에서 고급 브랜드로 독립을 했고 여전히 고급차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게 완벽한 브랜드가 되어야 하잖아요. 완벽한 브랜드가 되려면 브랜드만의 철학과 역사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세대 교체를 하면서 두 줄 디자인을 계속 강조했던 거고 이게 브랜드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것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국산차랑 독일차랑 가격이 똑같은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생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가격을 제한시킨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발전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물론 가격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도 없진 않지만 오늘은 일단 성공의 이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소비자층과 성향을 따져보면 오히려 독일차랑 비슷한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제네시스 가격이 소나타 수준이면 누가 고급차라고 인식할 것이며 벤츠랑 BMW를 찾는 소비자들 성에 차겠냐고요. 애초에 비교 대상으로 취급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정작 따지고 보면 제네시스가 벤츠나 BMW보다 저렴한 게 팩트죠. 풀옵션 가격만 가지고 가격이 미쳤다 이런 식으로 까내리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한번 비슷한 옵션으로 견적 내보세요.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가격 범위 자체가 벤츠랑 BMW보다 훨씬 넓고요. 그렇다고 저렴한 차라고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라서 고급차를 찾는 소비자들 입맛에도 맞고 동시에 독일차보다 저렴하다는 매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좀 비쌌다는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세대 교체가 되면서 발전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전 세대 제네시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였거든요. 이미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미 준수한 판매량에서 갑자기 판매량이 어떻게 급증할 수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차의 종류가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G80 판매량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세대 교체가 되면서 상품성이 얼마나 많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이 상품성 개선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 세대는 뭔가 좀 아쉬운데 역시 아직은 국산차구나, 이렇게까지 비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야 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GV80까지는 미완성 느낌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80을 시작으로 GV70, GV60 그리고 최근에 나온 G90 풀체인지까지 드디어 뭔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이건 실제로 차를 비교해가면서 타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G90 풀체인지가 더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산차라는 점입니다. 이게 좀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수입차를 충분히 탈 수 있음에도 국산차를 타죠. 이런 사람들은 국산차 중에 최고급차를 타는 게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최근까지 타고 다니던 체어맨을 팔고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제네시스로 넘어갔잖아요. 소비 성향을 보면 개인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슈퍼카를 비롯한 수입차를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국산차를 선호하죠. 물론 개인 차고나 자가용으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선 거의 무조건 제네시스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식이 있죠.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수입차를 타면 저런 낭비가 어딨냐, 일은 안 하고 과시하기 바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비싼 국산차를 타면 역시 검소하다, 뭘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가격이 별로 차이 안 나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산차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제네시스가 딱 이 혜택을 받기 좋은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결국 현대차 그룹이 만드는 거잖아요. 현대차 그룹이랑 뭔가 딜을 하고 싶거나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좋은 관계가 될 거라는 걸 대중들에게 암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체어맨을 타거나 제네시스 G90으로 갈아탔다고 했잖아요. 이때 매물로 올라온 체어맨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 체어맨에서 제네시스로 갈아탄 건 4년 9개월 만의 일이라면서 언론들이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오피셜은 아니지만 국내 언론들은 당시 정의선 부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제네시스를 선택한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G90 자체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고, 제네시스 브랜드는 정의선 회장의 회심작으로 불리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단독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이 회동에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사업에 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 경영진이 삼성 SDI 사업장을 찾아가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하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요. 이게 이재용 회장이 제네시스를 선택한 이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다면 대중들에게 이미지가 소모되는 대기업 일가나 아니면 그 범위를 축소해서 미팅이 자주 있는 회사 임원이 제네시스를 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선택지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차로 사용되는 G90의 법인차 비율은 70%가 넘지만 직접 운행하고 다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G80은 법인차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건 아닌가 싶네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직도 제네시스를 신생 브랜드, 신생 자동차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국내 자동차 시장에선 14년간 이미지를 쌓아왔고, 큰 폭의 발전과 높은 가격대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프리미엄 차를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한테 잘 먹혀 들어갔다. 특히 최근 세대 교체된 제네시스들은 완성도가 크게 좋아졌고, 국산차라는 점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구매 성향과도 적합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존의 프리미엄 수입차 대신 제네시스를 선택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들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큰 이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런 주제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정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차에 관심이 있고 제네시스랑 벤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요? 올해 11월까지 현대차그룹의 판매 실적이 112만 대에 달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는 관점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 자체의 완성도를 따질 때는 비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할 때는 그에 맞는 관점과 분석이 다르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굳이 이 영상 댓글창에 벤츠랑 비비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제네시스를 BMW에 갖다 대네? 이런 내용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이런 얘기가 나올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은 이런 내용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오늘 내용은 실제로 벤츠랑 BMW 그리고 제네시스 중에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고 최종 선택까지 이어진 분들한테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주제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니까 이 주제에 딱 맞는 내용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브랜드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의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제네시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